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슴에 와닿는 강의는 어떻게 하냐, 내 머리를 빵 때리고 가슴에 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강의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 안에 대가를 찾는, 대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이야기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루비님께서 강의해 주신 적도 있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대화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 안에 대가를 깨운다라고 했어요. 대가는 어떤 거냐면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아주 인정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가라고 하거든요. 이 대가를 깨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성공의 초석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열정은 누가 깨울 수 있어요? 내가. 역시 리더스들은 달라요. 열정은 누가 깨워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리더스지만 열정이 있나? 난 어떨 때 나는 열정 있는 사람인가? 이상한 열정 있게 하고 있나? 라고 스스로 물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한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뒤에서 끄덕여 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있는 김군사님, 첫 번째 질문.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예상했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순조로워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스타님께 무엇에 열정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것이 스타님의 가슴을 뛰게 하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서 소통하는 그런 일들이 늘 새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유산화의 비전을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흥분된 일인 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게 가슴이 뛰지? 라고 한다면 이 열정이 내가 유산화를 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인 거죠. 늘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인 거예요. 늘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열정이 보토가 오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정은 스타님이 이야기하실 때 모두 다 고개를 끄덕여서 맞아 그래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 열정은 전가가 되기 때문에요. 진짜 전염병처럼, 바이러스처럼. 열정도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할 때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 열정이 다른 사람께 전달이 되는 거지, 열정이 없는 말은 아니한만 못하다라고 했어요. 아예 아무 말도 아니다. 굳이 시간 낭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가 열정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유산화 이 강의장 안에서 그렇다면 가장 열정이 많은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성장하는 사람, 또 열정이 많은 사람, 아니면 저 열정 많아요. 손 들어 주셔도 돼요. 네네네. 리더님 역시. 제가 사실은 오늘 박정자 스포님 오실까봐 멘트 안에는 박정자 스포님께서 우리 그룹에서 가장 열정이 많으시죠 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스폰서님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스타 다야님들이 아마도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열정은 스타님 처음부터 열정이 굉장히, 스타님 왠지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스타님 처음부터 열정이 이렇게 많으셨었나요? 전혀. 그런데 지금은 열정 만렙이시죠? 그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스타님들은 왜 열정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유산화 비즈니스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열정이 많으셨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유산화의 정체성을 이제 알고 계세요. 그쵸? 정체성을 알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한 분야의 열정을 가지고 열중했고 그 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열정들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 꽉꽉 차여져서 어떤 장소, 어떤 강의, 어떤 주제를 맡는다 하더라도 열정적인 강의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내 안에 대가를 깨울 수 있는 열정적인 부분들, 이 부분은 요소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강의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열정을 내 스스로 확 깨우는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강의를 준비하고 그 주제에 가지고서 이거 다들 느끼시지 않나요? 네, 컨벤션 아니면 뭐 거제도 프로모션 체험 사례 뭐 이런 후기들 되게 뻔한 강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주제에 열정을 가지고 산다면 이 열정은 많은 관객들에게, 청중들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해요.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전부터 이 설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학자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설득의 3요소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네. 양미경 스타님이 이야기하시면 맞아요. 네네네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성과가 있는 사람이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이니까. 네. 그렇지만 이 학자는요. 그 직급과 이 성과는 설득의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는 로고스입니다. 논리, 통계, 숙제로 얘기하면 남성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좀 와닿게 설득이 더 잘 되시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로고스로 한 것도 25%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65%는 어디에 있다? 바로 감정에 호소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감정에. 우리 그룹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감정에 호소하면서 강의를 정말 잘하시는 분? 저는 박지숙 에밀님. 그쵸? 네, 박지숙 에밀님은 하면서 막 되게 충만해지잖아요. 그 감정이 막 오니까, 열정과 그 감정들이 오니까 박지숙 에밀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오시죠? 그러면 박지숙 에밀님이 어떻게 강의를 잘하시냐? 에밀님의 강의를 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에밀님은요, 감정에 호소하는 강의를 위해서 자기의 주제와 맞는 자기 스토리를 되게 잘 푸세요. 네. 데일 카네기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만큼 재밌는 얘기는 없다라고 했어요. 나의 재밌는 얘기들을, 근데 생뚱맞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주제와 연결되는 생뚱맞는 얘기를 하다가는 영혼이 가출하죠. 도대체 처음부터 뭘 얘기하는 거냐, 나한테 뭘 전달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제와 맞는 이야기를 하고요. 모두 다 공감될 수 있는 교훈을 주는 강의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실패담, 성공담을 듣는 것도, 그런 소스를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강의 어떤 게 있어요? 성장 스토리. 네, 성장 스토리 우리 뉴골드님들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장 스토리 또는 네 지금 그렇게 가고 나서는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의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장 스토리 강의할 때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다. 나는 했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내 파트너들이 뉴골드가 돼서 성장 스토리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스폰서로서 가이드를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성장 스토리나 실패 혹은 이런 담을 담을 때는요 악당이 들어가야 돼요. 나를 그렇게 반대했던 남편, 막 유산한 제품 막 버리고 막 이런 남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에서 저 사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돼서 진짜 다행이다. 그렇게 돼서 다행이다. 약간 이렇게 나를 응원해 줄 수 있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게 그런 소스들을 넣으면 훨씬 더 감정이 올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육스타님 잘하고 있나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되게 많은 분들을 피드백하면서 스타님께 또 책도 책이지만 스타님께 정말 많이 배운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강의하는 것도 떨려 죽겠는데 무슨 내용은 내가 차근차근 얘기하나? 이게 빼먹은 건 아닌가? 막 엄청 그렇죠. 근데 어떻게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되냐고요. 그런데 여기 가장 첫 번째 얘기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남편하고 아이하고도 대화를 할 때도 서로 공통되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잖아요. 강의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뭘 나한테 궁금해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ML이 동행에 대한 주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동행의 어떤 부분을 순서가 돼서가 아니고 그쵸? ML이어서 순서가 돼서 그냥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동행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잘하지?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파트너님, 스포너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스포너님, 제가 이런 주제 맡았는데요. 내가 도대체 뭘 잘할까? 어떤 부분을 잘했길래 이 주제가 나한테 왔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주제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먼저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요소들로 해서 나의 이야기의 구성을 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그 교육분과에서도 세미나 일을 할 때 구성을 대충 짜드려요. 어떤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넣어주세요. 이런 부분 궁금해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그래도 스포너님과 다시 한번 상담하면 더 훨씬 더 구성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다 강의를 안을 짰어요. 그러면 간을 봐야 돼요. 내 강의가 잘 됐나 안 됐나. 첫 번째는 내 스스로에게 먼저 간을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음성 파일을 녹음하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내 스스로에게 짜보는 거예요. 네, 제품 교육 하신 분, 제품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다 동영상 찍어서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동영상 속의 내 모습, 이거를 내도 되겠냐 싶을 정도로 있을 때도 있어요. 할 때도 있고요. 스스로 피드백하고 내용 구성은 어떤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스포너님께 나의 강의를 한번 이렇게 피드백 받는 거예요.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해요? 교육분과에서 1차, 2차 피드백을 하면서 네, 이렇게 다듬어 드리죠. 이렇게 다 다듬었어요. 다 다듬으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연습이 남았죠. 네, 연습 어느 정도냐. 스티븐 잡스는 한 20분 신제품 예전에 살아있을 때 한 20분 신제품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요 200시간 이상을 연습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티븐 잡스도 아닌데 나는 얼마나 연습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강의에서는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연습 속에서 자연스러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연습까지 끝났어요. 이제 강의장에 내가 딱 섰습니다. 네, 세미나장에 딱 섰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말에 밑줄을 긋듯이 이야기하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속도, 나의 말의 속도는 적당한가? 저도 제가 항상 소개를 할 때 저 충청남도 서천에서 제일 성공한 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서천 아실지 모르겠지만 말이 되게 느린 동네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냐 막 이거거든요. 네, 저 되게 빨라졌죠. 우산하면서 저를 바꾼 거예요. 네, 말이 이렇게 조금 빨라졌어요. 하지만 이 말의 빠르기는 일부러 빠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네, 말의 속도는요, 이런 저희 리더십 강의 하고 있죠? 리더십 강의 할 때는 조금 빠르게가 좋아요. 그 다음에 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얘기할 때 좀 천천히 얘기해줘야 돼요. 네, 이런 말의 속도가 중요하고요. 말의 액센트, 살짝 멈춤. 그 다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손동작들 자연스러운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육수단님 요번 컨벤션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다. 네, 정말 네. 저 모습은 박종자 스포님께서 되게 많이 하셨던 건데 육수단님도 하시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필요한 거구나. 사람의 자신감은 손끝에서 나온다라고 해요. 너무 많은 것도 이렇게 문제지만 이런 손끝에서 나의 자신감을 표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 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뻣뻣해요. 그러면 강의는 바로 지루해집니다. 살짝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1강이 지났는데 20분이 지났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18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제 정신을 못 는다고 하더라고요. 18분이 지나서 제가 약간은 좀 떨려가지고 두 번째 강의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강의를 우와! 이거 진짜 괜찮다 라고 한다면 좀 새롭게 색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도 제품 강의와 사업 설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똑같은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특히 사업 설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앞뒤, 여기 사업 설명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앞뒤는 좀 다르게 하지만 가운데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지?
어떻게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새롭게 들릴까 되게 고민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접근하고 똑같은 것도 새롭게 푸는 방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됐어? 이런 탄성의 순간들도 있어야 되고요. 유머, 참 머리형들이 힘든 유머, 이 유머를 어떻게 넣을 거냐. 항상 육사님이 강의가 재미가 없어 막 이래요 하는데 이 재미를 어떻게 하면 넣으면 될 거냐. 그쵸? 얘기해 드릴게요. 새롭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약간 포장만 똑같은 얘기더라도 포장만 다르게 해도 새롭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정말 새로운 60분 강의에서도 단 5분만 새로워도 또 5분만 새로운 장표가 나와도 저거 뭐지? 하면서 사람들은 도파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흥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하고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넣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비슷한 말들을 넣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냥 말에 힘이 없어져요. 재미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 그룹에서 새롭게 접근해서 늘 우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지? 저 강의를? 라고 하시는 분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안정일 루비님. 안정일 루비님이 이런 강의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강의는 못해요. 강의는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강의를 썩 잘하는 편이다 어쩌다 저 스스로 평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누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 잘 기억해요. 그래서 이 강의는 누구야? 이 강의는 누구야? 이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탄성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와 어떻게 저렇지? 저런 강의가 여기 나오지? 이런 탄성의 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시각화하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넣거나 동영상을 넣거나 차트, 도표를 넣어서 약간 시각화를 하면 우와 저렇게 해도 되네? 많은 말보다 사진 한 장이 더 확 와닿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의 주간에서도 이런 우와 60분 강의든 10분 강의든 우와 라는 부분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번. 저 지금까지 한 번은 있었어요? 네, 다행이에요. 그분이 언제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행이에요. 네, 이렇게 한 번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번 중에서도 결정타를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타. 이 결정타를 날리는 강의가 저는 이런 강의 있었거든요. 김주은 에밀린 강의 중에 결정타를 날리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 결정타를 날리는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에밀린 죄송해요. 그 강의의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너 되게 잘하고 있어. 힘내렴 라고 하는 동기부여 강의였어요. 근데 그 안에 동영상을 놀면 뭐하니에서 지영아 잘하고 있어. 지영아 잘하고 있어. 얘기하면서 또 눈물 나. 그쵸? 그 강의 중에 이 동영상 한 방의 결정타로 완전 그 강의들 눈물바다가 갔거든요. 네, 이런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큰일 났다. 되게 좋은 강의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숙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쵸, 에밀리? 어떻게 결정타를 날리냐. 네, 너무너무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유머. 재미가 없어라고 하시거든요. 이 재미 어떻게 넣지? 저도 사실 노잼인 사람인데 유머를 어떻게 넣으면 될까 늘 걱정이에요. 근데 유머 있는 사람들을 한번 리더님도 생각해 보세요. 유머 있는 사람들은요. 육스타님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사람은 되게 개방적이야. 아니세요? 개방적이고 요즘 너무 유쾌해. 너무 좋아. 유머 있는 사람은요. 일단 이미지가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살짝 유머를 내가 없어도 내재를 하면 청중들로부터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즉 마음의 문을 열기가 좋기 때문에 유머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유머는 사실 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유머를 막 쓰면 안 돼요. 강의 처음부터 우와 이런 강의 X예요. 이런 유머는 안 돼요. 오히려 유머를 또 자주 넣으면 그 강의의 주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깊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머를 자주 넣어서도 안 됩니다. 유머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 이 정도. 청중들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정도의 유머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것도 못하겠어 유머는 넣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억지로 넣으면 폭망.
웃기지도 않는 사람이 억지로 넣으면 폭망해요. 근데 그렇게 넣지 마시고 이런 분들 머리형 분들 특히 이용주 ML님 스포너님이시거든요. 나는 유머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넣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세요. 강의 때마다. 그러면 이런 머리형 분들께는 제가 하나 솔루션을 드리면요. 유머가 내가 진짜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강의를 내가 스스로 즐기면서 즐겁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머를 하지 않아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맞아요? 네. 이렇게 스스로 재밌게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뭐랬어요? 앞장에서 열정은 전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처럼 나의 즐거움, 강의를 하면서의 즐거움은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강의를 하다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드립니다. 또 육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유머도 연습해야 돼. 암기야. 맞아. 암기. 외워서 와.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랬거든요. 유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것도 공들이라고 했어요. 공들여서 유머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8분, 25분 되면 사람들이 듣는 것도 고통이라고 했는데 곤죽되신 거 아니시죠? 네. 재밌어요? 그러면 재밌다라고 우리 첫 번째 뭐였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에 와닿게. 두 번째는 새롭게 접근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게 해라. 기억에 남는 강의들은 어떻게 하냐? 네, 절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테드 강의가 다들 18분인 거예요. 네, 18분의 과학적인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나의 경험 얘기들, 그다음에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18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길어지고 지금처럼 내용이 많다라고 하면 인지밀림 현상이 온다라고 합니다. 인지밀림. 뭔가 이 단어는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 힘들다, 듣기 힘들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8분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라도 지금처럼 30분 강의 또는 60분 강의라고 하면 10분에 한 번씩 끊어주기가 필요해요. 10분 한 번씩 어떻게? 사진, 동영상 또는 초대 손님, 질문 이런 것처럼 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넣으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느껴져요. 어떤 강의들은 60분인데도 금방 간 것 같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잘 믹스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순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60분짜리 영양 강의가 있어요. 박정자 스포너님 60분짜리 영양 강의를 내가 18분 만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치고 어떤 요소를 넣어야 되지? 싶으시죠? 네. 그래서 내가 강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자를 건 자르고 넣을 건 정말 넣고 이 사람에게 단 한 가지라도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는 그 요소를 내가 용기 내어 입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전에 박정자 스포너님이 60분 강의가 완전히 내 머릿속에 와 있어야 돼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것도 18분 강의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완벽하지 않은 것은 네,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거야 된다. 네. 사실 오늘 이 피도 꽝이야, 꽝.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이거 잘못 만든 거예요. 네. 좋아요? 사실 컨닝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컨닝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만들면 꽝이에요. 왜 그런지 다음 장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마지막 18분의 법칙을 하기 위해서는요. 박정자 스포너님의 60분 강의를 18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럴 때 이렇게 쓰면 되게 잘 사람들이 기억해요. 바로 3회 법칙이거든요. 3회 법칙, 내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맞는 3가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이렇게 메시지를 3개만 넣으세요. 그 3개만 넣고요. 그 3개에 다시 예시를 3개만 넣는 거예요. 뇌는 3조각의 기억들을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달할 게 많다라고 해서 많이 넣지 말고 3가지 예시만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요점 정리, 강의 정리가 훨씬 더 잘 되시고 듣는 이도 잘 기억할 거다라는 이야기 해드립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강의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네, 이렇게입니다. 강의지만
오감각을 터치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감각 어떤 게 있어요? 시각, 미각, 촉각, 청각, 뭐 있지? 후각. 네, 이 5가지를 강의 안에 다 넣으래요. 아니, 강의 안에 어떻게 후각을 넣고 어떻게 촉각을 넣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것부터 도전을 해보세요. 이 오감각 중에 가장 뛰어난 감각이 바로 시각이거든요. 그럼 시각을 펼치실 수 있는 거는 많은 말보다 이미지, 동영상,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넣으면 팍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각을 이렇게 두드렸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많은 리더님들에서 마지막 장표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명언 넣으시잖아요. 근데 이 명언은 어떻게 넣느냐? 명언이 들어갔어요. 글자만 넣어요. 다른 그림보다는 네, 글자만 넣고 그 글자에 이제부터 청중들의 청각을 터치할 거예요. 내가 힘있게 또박또박 그 명언들을 읽어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휘저을 수 있어요. 청각이 이렇게 쓰일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 선택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어떤 한 것만 주구장창 쓰기보다는 시각으로 이렇게 터치하고 마지막에는 청각으로 마무리하되 그림 우익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 생각하시면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냐면 강의를 되게 잘 들었어요. 너무 좋았던 강의야 라고 나서 4일 후에 기억해보세요. 4일 후에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귀로 들은 거는 10%만 기억할 수 있대요. 근데 이미지로 본 거는 65%가 기억을 한대요. 6배 이상 높죠. 그러면 이미지를 잘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네, 제가 이 장표는, 이 PPT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얘기하면서 단어가 너무 많아요. 한 장표에 테드에서는 40자 이상 넣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장 이상 넣지 말아라 하고 있고요. 사람은, 뇌는요 멀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표들, 아까 좀 이런 장표들, 제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글씨 읽으시느라고 아마 제 이야기가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또는 제가 말하는 거 들으시느라고 글씨를 못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그 감각 중에 한 가지만 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글자 많이 넣지 말아라. 내가 시각으로 갈 거면, 청각으로 갈 거면 차라리 글자를 넣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강의에 이렇게 PPT 주시면 리더님 이거에 맞는 이미지를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이미지 다시 넣어보세요. 이런 피드백을 드리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하셨죠?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길에 머무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 첫 번째와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그다음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정말 내 가슴이 뛰는지, 나의 유산화 길에서 어떤 강의들을 할 때 내가 열정이 솟는지, 그리고 그 강의들이 정말 100점 100승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네,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내 길을 명확하게 알고 열정을 터치해줄 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이 궁금해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뭐 궁금해해?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강의 초안 잡은 거, 야 이거 어때?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어떤 자리에서든 스타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요, 영락 없이 2주 후에 세미나 강의에서 그 내용들이 나와요. 스타님들이 그 강의를 계속 영위하시고 사람들의, 다 풀강의는 아니지만 짤막짤막하게 연습을 하시면서 반응들을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연습도 연습하고 마지막 가슴으로 이야기를. 제가 에밀님처럼 이게 안 돼요. 가슴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성대모사는 되지 않지만 그런 가슴으로 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관점을 바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의를 내가 맡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동적으로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살이 찌더라고요. 강의 준비하면서 저녁에 막 뭐 먹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시원하다. 네. 사업 설명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 듣겠어? 내 얘기를 듣겠어?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인데, 아, 컨벤션 강의 맨날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폭망. 내 스스로에게 먼저. 그 생각 자체가 나를 끌어내리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말 한마디가 길 잃은 자에게는 길이 될 수 있고, 방법을 막 고민하시는 데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생각보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되뇌이고 그렇게 발표를 해야, 그렇게 강의를 해야 이 마음들이 다 정가가 된다라는 거죠. 네, 분명히 이런 생각도 저 안에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걔네들은 꾹꾹 눌러 담고, 네,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강의를 맡는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래, 내가 이 한 곱이 지나고 나면 나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성장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는, 네, 그런 그로잉어 리더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전화드리면 네! 이 세미나 강의 저 할 수 있죠! 라고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나 그렇게 아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